그래. 아이고, 아직도 안 자고 뭐 했어? 늦었네요. 피곤하다. 얼른 씻고 자요. 안 돼. 아직 해야 될 일이 있어. 또요? 고마워요, 여보. 쉬엄쉬엄 해요. 그러다 쓰러지겠어요. 그럴까? 응? 여보, 정신 차려요. 어떡하지? 21시네. 전화기. 119에 신고해. 119죠? 여기 푸른 아파트 7동 707호인데요. 남편이 쓰러져서 숨을 쉬질 않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엄마, 아빠 왜 이래? 아빤 괜찮을 거야. 1층 로비에 가면 심장 충격기가 있거든. 그거 좀 가져올래? 할 수 있지? 알았어, 엄마.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맞군. 바쁜데 빨리 데려가자고. 근데 방금 119에 전화한 거 아니야? 119가 올 때까지 저 사람이 버틸 것 같아? 얼른 데리고 가자고. 둘, 셋, 넷.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알잖아. 이런 심폐소생술을 하면 우리가 데려갈 수 없잖아. 가슴 압박도 잘하는데. 그러게 저 체중 실리는 것 좀 봐. 팔꿈치도 곧게 펴고 말이야. 23. 저렇게 가슴을 세게 잘 누르면 우리가 못 데려가겠는데. 좀 더 지켜보자고. 28, 29, 30. 아이고 남사스럽게 저게 무슨 짓이야. 무식하긴. 저게 인공호흡하는 거야. 저 가슴 부풀어 오르는 것 좀 봐. 아주 제대로 하고 있어. 이거 참. 둘, 셋, 넷. 아이고 애쓰네. 이제 그만 포기하지. 아이고. 자 슬슬 데려갈 준비를 하자고. 엄마, 잘했어.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여기서 나오는 안내만 따라하면 돼. 저건 또 뭐야? 시간 엄청 끄네. 오늘 바쁜데. 얼리야, 이거 뭐 하는 거야? 분석 진행 중입니다.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접촉하지 마십시오. 아빠에게서 떨어져. 이틀은 못 기다리겠네. 그냥 데리고 가자고. 아이고 여보게. 아이고 정신 차리게 여보게. 여보. 여보. 정신 좀 차려보게. 이보게. 하나, 둘, 셋. 당신이 심폐소생술을 배워서 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심정지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인구 10만 명당 45명이 급성 심정지의 상황에 놓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해 심정지 사망자는 2만 9천여 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5배, 더 이상 남의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심정지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80% 정도가 가정과 공공장소, 즉 여러분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죠.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심정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정지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혈액순환이 즉시 중단됩니다. 심폐소생술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하여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응급처치입니다.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을 살리려면 무엇보다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정지 발생부터 가능한 빨리
늦어도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시작돼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그 5분을 생명의 골든타임이라 부릅니다. 심장이 멈춘 후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하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생존율이 2배에서 3배 이상 높아집니다. 하지만 심폐소생술이 지체되면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사망률이 증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의 즉각적인 대응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심폐소생술은 구급대원도 의료진도 아닌 바로 심정지 발생 환자의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이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3만여 명의 심정지 환자 중 생존율은 단 4.8%, 100명 중 단 4명만이 생존합니다. 최근 심정지 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는 12%에 불과합니다. 평균 30%가 넘는 미국, 일본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죠.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두려움과 망설임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사이 누군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법률로 보호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요. 혹시 환자가 잘못된다 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음에 이르게 방치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최근 아파트 앞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을 10살의 어린 초등학생이 심폐소생술로 구조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10살에 불과한 어린 초등학생이 어떻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할 수 있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사고가 있기 바로 4시간 전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학교 보건법에 따라 전국 모든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학교 외에도 단체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곳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정지 주요 결과에 따르면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2008년 1.8%에서 2014년 12.1%로 오름에 따라 생존율 역시 2.5%에서 4.8%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심폐소생술을 올바르게 알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5분의 기적, 심폐소생술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 출근 시간. 40대 회사원 민호 씨는 가슴이 뻐근함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괜찮아. 출근을 했습니다. 괜찮아. 아니 뭐 저 아직 좀 뻐근하긴 한데 아유 우리 나이 되면 다 그렇지 뭐. 아유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어 다음 주부터 운동할게. 이따 봐. 여보 사랑해. 또 왜 이러지?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낀 뒤 그대로 쓰러지고 마는데 사람 쓰러졌어요! 모두들 어찌할 줄 몰라 우왕좌왕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근처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 승준 씨. 저기요, 제 말 들리세요? 저희 심정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섣불리 나섰다가 잘못되면 어떡해요? 제가 회사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웠습니다. 여자분은 119에 신고해 주시고 남자분은 심장 충격기 좀 가져다 주십시오. 심장 충격기요? 네. 승준 씨는 회사에서 배운 대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뒤 쓰러져 있는 민호 씨에게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힘내보죠? 열, 열하나, 네, 열둘, 여기 강남구 열셋, 1원로 열넷, 80일이거든요? 열다섯, 열일곱, 열여덟, 여기 열아홉, 사람이 쓰러졌어요. 열하나, 스물둘, 네, 스물셋, 스물넷, 심정지 상태인 스물다, 것 스물여, 스물일곱, 빨리 좀 와주세요. 스물여덟, 스물아홉, 네. 서른. 열세, 열네, 열다, 심장 충격기 가져왔습니다. 심폐소생술 할 줄 아십니까? 좀 못하는데요? 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 그럼 가슴 압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패드를 부착하세요.
모두 떨어지세요.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심정지가 발생한 지 3, 4분가량 지났을까 119 구급대가 도착하고 구급대 열립니다. 이것도 저희가 맡겠습니다. 환자 평가하겠습니다. 선생님, 제 말 들리시나요? 환자 의식 없습니다. 맥박 확인하겠습니다. 환자 맥박 잡히지 않습니다. 바로 CPR 실시하겠습니다. AED 패치 좀 부착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동 분석하겠습니다. 모두 물러나주세요. 환자 리듬 제세동 리듬입니다. 전기 충격 실시하겠습니다. 모두 물러나주세요. 자, 시작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작. 자, 바로 CPR 실시해주세요. 혹시 아까 CPR 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시죠? 예, 목격 당시 상황을 저희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처음 목격했는데요. 환자분이 가슴을 이렇게 움켜쥐더니 그냥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가슴을 움켜잡고 쓰러지셨다고요? 네. 네. 혹시 그 쓰러진 시간은 어느 정도 지났나요, 지금? 3, 4분 정도 된 것 같아요. 3, 4분 네.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맡겠습니다. 환자 리듬 재분석하겠습니다. 모두 물러나주세요. 환자 리듬 돌아왔습니다. 맥박 확인해주세요. 맥박 들어왔습니다. 환자 맥박 돌아왔습니다. 호흡 체크해 보겠습니다. 환자 가슴에 오르내림이 있습니다. 호흡도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송 준비하겠습니다. 119 구급대의 응급처치 후 다행히 정상적으로 의식이 돌아왔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며칠 후 위험한 상황에서도 며칠 만에 전과 같은 모습을 되찾은 민호 씨. 당신이 혹시나 하는 심폐소생술,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생명의 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급성 심장정지는 혈액을 순환시키는 심장의 활동이 갑자기 멈추어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급성 심장정지 발생 환자는 3만여 명, 사망자는 2만 8천여 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3,300여 명의 약 8배에 해당합니다. 이렇듯이 급성 심장정지는 더 이상 남의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심장정지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가정이 약 40%에 해당하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로 나타났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주로 생활하는 여러 공간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죠.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갑자기 심장정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장정지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심장정지가 발생하면 혈액순환이 즉시 중단됩니다. 이때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면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서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보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심장정지가 발생한 사람을 살리려면 무엇보다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정지 발생부터 가능한 빨리, 늦어도 4분에서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시작돼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그 5분을 생명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이 멈춘 뒤 목격자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약 2배에서 3배 이상 증가되며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약 4배에서 5배까지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정지가 5분 이상 경과되면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뇌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목격자의 즉각적인 대응이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심폐소생술은 구급대원도 의료진도 아닌 심장정지 발생 환자의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이 시작해야 합니다. 최근 질병관리청 급성심장정지 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08년 1.9%에서 2019년 24.7%로 11년 전에 비해 약 13배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3만여 명의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 역시 2006년 2.3%에서 2019년 8.7%로 13년간 4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경우의 생존율은 15%로 시행하지 않았을 때의 생존율 6.2%보다 약 2.4배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정작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 시행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나섰다가 살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심장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도중 발생한 문제는 법률로 보호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엇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심폐소생술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목격자가 현장에서 가슴 압박만이라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함께 힘을 합쳐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한 영웅들이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70대 경비원을 주민들이 함께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사례입니다. 일을 하다 갑자기 쓰러진 경비원을 한 주민이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현장에 도착해 당시 아파트에 있던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바쁜 오전 시간이었지만 현장에 있던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한마음으로 구급활동을 도왔다고 하는데요. 의식을 회복한 경비원은 2번 사는 기분이라며 도움을 준 주민들과 119 구급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것은 처음 쓰러진 경비원을 발견한 주민이 전화도움 심폐소생술로 119 구급대원의 지시를 받으며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점입니다. 심폐소생술에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119에 신고하고 구급상황요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많은 심폐소생술 교육기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평소에 이를 익혀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발빠른 대처가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 사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심폐소생술을 올바르게 알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5분의 기적, 심폐소생술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바로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서 위급 상황이 펼쳐졌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쓰러진 환자를 목격하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환자가 심장정지 상태인지 반응을 확인하고 심장정지 상태를 의심했다면 119에 신고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도움을 요청한 후 환자에게 정상적인 호흡의 움직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강사가 하는 대로 잘 따라한다면 위급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을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현장 상황이 안전한지를 판단한 후 환자에게 다가갑니다. 두 손으로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환자의 반응을 살피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환자의 반응이 없을 경우 심장 정지 상태를 의심하고 재빨리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직접 가리키면서 진지하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거기 검정색 책가방 맨 남자분, 빨리 119 신고해주세요. 회색 티 입은 여성분,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와 주세요. 119 신고와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요청한 후 환자의 호흡을 확인합니다. 심장 정지 환자일 경우 축 늘어져 신체의 움직임과 규칙적인 호흡이 전혀 없습니다. 불규칙한 호흡을 보이거나 쓰러진 직후 짧게 경련을 보이는 것도 심장 정지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심장 정지 환자로 판단되면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해 주세요. 함께 따라해 보세요. 2회 실습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거기 검정색 책가방 맨 남자분, 빨리 119 신고해주세요. 회색 티 입은 여성분,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와 주세요.
함께 따라해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거기 검정티에 책가방 맨 남자분 빨리 119 신고해주세요. 회색 티 입은 여성분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와주세요. 모두 잘 따라 해보셨나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한 사람을 정확히 지목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119 신고와 함께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요청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다음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정지 의심 환자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두려움을 느끼게 될 텐데요. 이럴 땐 재빨리 직접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스피커폰을 활용하여 직접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구급상황요원이 방법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혼자 있을 때 전화로 도움받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집이나 거리에서 쓰러지는 환자를 혼자 발견했다면 환자에게 다가가 양어깨를 두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환자의 반응을 살피세요. 제 말 들리세요? 환자의 반응이 없을 경우 심장 정지 상태를 의심하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휴대폰이나 집전화로 119를 누르고 구급 상황 요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도와주세요. 환자가 발생한 위치가 어딘가요? 한국동 대한아파트 103동 1004호요. 의식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요, 깨워도 반응이 없어요. 그럼 정상적으로 숨을 쉬는 상태인가요?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요. 환자는 지금 심장정지 상태로 판단됩니다. 구급차를 보냈으니 우선 안심하시고요. 스피커폰으로 바꾼 뒤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스피커폰을 활용합니다. 전화기를 옆 바닥에 놓아두시고 절대 끊지 마시고요.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환자를 평평한 곳에 반듯하게 눕혀주세요. 평평하고 딱딱한 바닥에 반듯하게 눕히고 베개 등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가슴을 노출해 주시고요. 환자의 옷을 탈의하고 가슴을 노출시킨 다음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으시고요. 한쪽 손에 손 뒤꿈치를 가슴뼈의 아래쪽 2분의 1 부분에 올려놓고 그 손등위에 다른 손바닥을 포개어 겹쳐 올려놓으세요. 무릎을 꿇고 반쯤 선 자세로 양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게 쭉 펴고 겹쳐놓은 양 손바닥으로 환자 가슴을 누르세요. 이렇게 구급상황요원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면 됩니다. 심폐소생술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함께 따라해보세요. 1회 실습합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도와주세요. 환자가 발생한 위치가 어딘가요? 자신의 집 주소를 말하세요. 의식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요. 깨워도 반응이 없어요. 그럼 정상적으로 숨을 쉬는 상태인가요?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요. 환자는 지금 심장정지 상태로 판단됩니다. 구급차를 보냈으니 우선 안심하시고요. 스피커폰으로 바꾼 뒤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화기를 옆 바닥에 놓아두시고 절대 끊지 마시고요.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환자를 평평한 곳에 반듯하게 눕혀주세요. 환자의 가슴을 노출해 주시고요.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으시고요.
한쪽 손에 손 뒤꿈치를 가슴뼈의 아래쪽 2분의 1 부분에 올려놓고 그 손등위에 다른 손바닥을 포개어 겹쳐 올려놓으세요.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죠. 게다가 그 사람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럴 때 주의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쓰러지면 119가 아니라 가까운 가족에게 먼저 전화해서 도움을 청하는 분들 많습니다. 또 심장정지 환자를 일으키거나 직접 병원으로 이송하는 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 동안 환자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정지 환자에겐 무엇보다 신속한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의 상태와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환자가 심장정지 상태임을 확인한 뒤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해야 하는 곳은 119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심폐소생술. 간단하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충분히 배울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심폐소생술 실습을 진행해 볼 텐데요.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 압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긴장 푸시고요. 멈춘 심장을 대신해 여러분의 두 손으로 환자의 몸에 혈액을 공급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강사의 지시에 따라 직접 해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눕힌 뒤 환자의 가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환자의 윗옷을 벗겨 가슴을 드러내야 정확한 가슴 압박 위치를 확인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 패드를 정확한 위치에 붙일 수 있습니다. 가슴뼈의 아래쪽 2분의 1 지점, 바로 이 부분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손목과 손의 경계선 바로 윗부분, 즉 손바닥의 두툼한 부위를 댑니다. 쉽게 이 부위를 손 뒤꿈치라 칭하겠습니다. 가슴뼈의 아래쪽 2분의 1 부분에 손 뒤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포갠 뒤 손가락은 깍지를 껴서 환자의 가슴에 손 뒤꿈치만 닿도록 합니다. 팔꿈치를 곧게 펴 어깨와 팔꿈치, 손 뒤꿈치가 수직이 되게 합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가슴 압박입니다. 환자 가슴을 약 5cm 깊이로 수직으로 누릅니다. 최대 6cm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압박 후에는 가슴이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도록 힘을 완전히 빼줘야 합니다. 이렇게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30회씩 반복합니다. 큰 소리로 숫자를 세면서 말이죠. 함께 해보시죠. 30회씩 7번 반복해 실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중요한 가슴 압박을 함으로써 이제 환자는 어느 정도 위험에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가슴뼈의 아래쪽 2분의 1 부분에 손 뒤꿈치를 놓고 손바닥 전체가 가슴에 닿지 않도록 깍지를 끼고 손가락을 하늘을 향해 젖혀 올립니다. 팔은 수직으로 펴고요.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30회, 약 5cm 깊이로 가슴을 압박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중요한 가슴 압박에 대해 배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제 심폐소생술의 또 다른 단계, 인공호흡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2020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는 심폐소생술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 구조자는 인공호흡을 제외한 가슴 압박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인공호흡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받았더라도 자신이 없는 경우, 혹은 인공호흡이 꺼려져서 인공호흡을 실시하기 어려운 분은 가슴 압박만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아 환자나 물에 빠진 사람 등 인공호흡이 꼭 필요한 심장정지 환자도 있으니 인공호흡을 잘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럼 지금부터 인공호흡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의 손바닥을 환자의 이마에 올려놓고 다른 손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을 아래 턱뼈에 댑니다. 이후 머리를 뒤로 기울이며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열어줍니다. 이때 손바닥이나 팔로 환자의 목을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숨기를 막지 않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숨을 불어넣겠습니다. 이마에 댄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단단히 잡아 코를 막고 자신의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덮습니다.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눈질로 환자의 가슴 쪽을 쳐다보면서 1초 불어넣고 떼었다가 다시 1초 불어넣고 하는 식으로 2번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숨을 깊이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호흡과 같은 양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공호흡을 하는 것은 환자의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는 일로서 생명을 불어넣는 일과 같습니다. 이때 과도하게 숨을 불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점 기억하시죠? 과도한 호흡은 위팽창과 더불어 역류, 흡인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반드시 일상적인 호흡량으로 가슴이 약간 올라올 정도로만 불어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것은 바로 자동심장 충격기입니다. 자동 제세동기 또는 AED라고도 하는데요. 자동심장 충격기는 심장정지 환자에게 붙여놓으면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또 필요에 따라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심폐소생술만으로도 생존율이 2배 이상 증가하며 이 자동심장 충격기를 통한 제세동, 즉 정기적 심장 충격이 이루어질 경우 4배까지 생존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심장 정지의 원인이 되는 불규칙한 심장 리듬을 회복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따라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즉시 119에 신고하고 주변 사람에게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한 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에 의한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빈도는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환자의 반응을 살피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직접 가리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거기 검정티에 책가방 맨 남자분 빨리 119 신고해주세요. 회색 티 입은 여성분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와 주세요. 한 사람에게는 119 신고를 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할 때까지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이 중단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왔습니다. 가슴 압박할 줄 아세요? 네, 가능합니다. 저 대신 가슴 압박 멈추지 말고 해주세요. 가져온 자동 심장 충격기의 덮개를 열고 기계의 전원을 켭니다. 기계에 따라서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는 것도 있습니다. 전원을 켠 후에는 기계의 음성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를 붙이라는 기계의 첫 번째 음성 지시. 패드에 붙일 위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대로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 겨드랑선에 붙입니다. 패드를 부착하는 동안에도 가능하면 가슴 압박은 멈추지 마시고 음성 지시에 따르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분석할 때는 가슴 압박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까지 모두 환자에게서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심장 충격이 필요한 경우라면 제세동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 지시와 함께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제세동 필요합니다. 충전 중. 충전하는 동안에도 가슴 압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눌러 심장 충격을 시행합니다. 제세동을 실시한 뒤에는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하세요. 가슴 압박을 시작한 뒤 90초 이후부터 가슴 압박 깊이가 감소하기 시작하므로 2분마다 가슴 압박 구조자를 교대하는 것이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심장 리듬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슴 압박 교대하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심장 리듬을 2분마다 재분석하는 동안 가슴 압박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패드가 제 위치에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일도 중요하죠.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멈추지 말고 반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장 충격기의 전원을 켜고 환자 가슴에 2개의 패드를 붙입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에는 환자에게서 떨어지고 지시에 따라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제세동 버튼을 눌러 제세동을 실시합니다. 이후에는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하세요.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을 반복합니다. 기계의 음성 지시를 따라 그대로 시행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환자와 장비는 물기가 없는 곳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또 가능하다면 패드를 부착할 가슴의 물기나 땀은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세요. 또한 자동 심장 충격기가 분석 중일 때와 재세동하기 전에 환자와 접촉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 심장 충격기는 어느 곳에 비치되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철도, 선박,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심장 충격기는 누구나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 주변 어디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응급의료 정보 제공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주변에 비치된 자동 심장 충격기를 검색하고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인 심폐소생술의 전체 과정을 익혀봤습니다. 그런데 성인에 비해서 체격이 작은 8세 미만의 소아에게는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아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방법은 성인과 동일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가슴 압박을 하는 강도입니다. 소아 가슴 압박은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가슴 전후 두께의 최소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4에서 5cm의 깊이로 압박해야 합니다. 압박 속도는 성인과 같이 분당 100회에서 120회로 시행합니다. 소아의 심장 정지는 대부분 호흡 정지 이후에 발생하므로 발견 즉시 인공호흡을 포함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아의 심장 정지 상태를 목격했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119에 신고하기보다는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는 사이 아이들은 회복 불가능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119에 신속하게 신고한 뒤 전화통화로 구급상황요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즉시 심폐소생술을 해주세요. 소아 심장정지를 목격했을 때에는 곧바로 119에 신고부터 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것 꼭 기억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소아 심폐소생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세부터 8세 미만까지 소아의 심폐소생술은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옷을 벗겨 가슴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성인과 마찬가지로 가슴뼈의 아래쪽 2분의 1 부분에 손 뒤꿈치를 올리고 팔을 수직으로 쭉 펴니다. 한 손 또는 두 손을 사용해 분당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아의 경우 성인보다 가슴의 두께가 작기 때문에 가슴 전후 두께의 최소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4에서 5cm의 깊이로 압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숨을 불어넣는 방법 역시 다르지 않은데요. 기도를 확보한 후에 코를 막고 입으로 1초씩 2회에 걸쳐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때 너무 세게 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지금까지 심폐소생술의 과정을 알아봤는데요. 이처럼 심장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5개의 응급처치가 연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생존사슬이라고 합니다. 생존사슬은 심장정지가 발생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실행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심장정지가 발생했을 때 생존사슬의 각 요소가 효과적으로 실행되면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생존사슬의 첫 번째는 심장정지 인지 및 구조 요청 단계입니다. 환자를 발견한 목격자가 심장정지 발생을 인지하고 신속히 구조를 요청하는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생존사슬의 두 번째 단계는 심장정지 환자에게 목격자가 가능한 한 빨리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충격 필요 리듬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동 심장 충격기로 재세동, 즉 전기적 심장 충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세 단계가 심장정지 환자를 목격한 여러분이 해야 할 응급처치입니다. 다음 네 번째 단계는 심장정지 환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한 뒤 치료하는 전문 소생술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는 소생 후 치료입니다. 심장정지 환자의 심장박동이 회복된 뒤에 전문 의료기관에서 생존자에 대한 재활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장정지 환자가 소생되기 위해서는 환자 발견 즉시 5단계의 생존사슬이 쉼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생존사슬의 각 요소는 국가 및 지역사회 또는 의료기관의 심장정지 생존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병원 밖 심장정지 생존 환경의 중요한 요소는 심장정지 예방, 심폐소생술 교육, 심장정지 치료체계 구축, 평가 및 관리입니다. 특히 심장정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심장정지 예방인데요. 운동 부족, 고염식, 과음, 흡연 등 심장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나쁜 습관과 과로, 스트레스 등의 위험 요소를 멀리하고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두근거림, 호흡곤란, 무기력감 등 심장이 보내오는 이상 신호가 발생한 경우 병원을 방문하거나 119에 구조 요청을 해 심장정지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존 사실과 생존 환경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감염의 위험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유행 때문인데요. 우리가 적절히 대비한다면 감염에 대한 우려 없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조자는 심폐소생술을 시작할 때 감염 차단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반응과 호흡을 확인할 때는 구조자의 얼굴을 환자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가지 않도록 합니다. 가슴 압박을 시작하기 전에 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거나 코와 입을 천이나 수건 등으로 덮고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공호흡은 시행하지 않고 가슴 압박만 시행합니다. 정기적 심장 충격, 즉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 전파에 유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심폐소생술을 마친 후 구조자는 가능한 한 빨리 비누와 물로 손을 깨끗이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하여야 하며 옷을 갈아입을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하여 코로나19 검사와 자가격리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심폐소생술 기초교육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되겠지? 이제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한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1분 1초가 중요한 순간, 용기 있는 행동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분의 기적, 당신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임리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아마 영화나 드라마에서 갑자기 음식물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하는 응급처치로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음식물이 목에 걸렸을 때 할 수 있는 응급처치 하임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른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배식을 기다리던 여기 이 남성. 느닷없이 무릎을 꿇더니 의식을 잃고 뒤로 쓰러집니다. 이를 본 학생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달려와 환상적인 호흡으로 남성을 살려냅니다. 지난 7월 5일 오전 11시 33분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중앙대학교 학생식당 안에서 식판을 들고 배식을 기다리던 한 남성이 의식을 잃고 뒤로 넘어집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으려던 여기 이 학생과 식사를 하던 또 다른 학생 그리고 배식 중이던 학생까지 곧바로 달려와 남성의 상태를 살핍니다. 회색 티셔츠 차림의 이 학생은 저혈당 쇼크를 의심했지만 환자는 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호흡과 맥박이 있는지 확인했는데 어쩌나 숨을 쉬지 않습니다. 곧바로 여기 이 학생이 입을 벌려 기도를 확보합니다. 기도가 확보되자 옆에 이 학생은 가슴 압박을 시작했고 또 다른 학생은 119와 통화를 하며 응급처치 지시를 전달합니다. 1분 넘게 가슴 압박을 하던 학생이 서서히 손에 힘이 빠져가자 이번엔 손짓으로 누군가를 부르고 선수가 교체됩니다. 다시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이어가고 그 사이 조리사인 직원도 슬그머니 다가와 환자의 신발을 벗겨줍니다. 최대한 편안한 상태가 돼야 할 것 같아서였다고 해요.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가슴 압박을 한 지 2분 만에 드디어 환자가 의식을 회복합니다. 걱정스러운 눈으로 한참을 지켜보던 학생들. 얼마 후 남성은 언제 그랬냐는 듯 벌떡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학생들이 마치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동료처럼 빠르게 움직인 덕분이었죠. 학교는 이 학생들을 찾아 포상과 장학금 수여를 하기로 하고 교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에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함께 상태를 살피고 구급차를 부른 학생을 찾아 선행을 취하하려고 하니 쑥스러워 말고 연락달라는 내용이었는데 하루도 채 되지 않아 학생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한 학생은 약학전공 고영욱 학생이었고 주저없이 CPR을 한 학생은 같은 전공 송기철 학생이었습니다. 또 기도를 확보하고 손을 바꿔준 학생은 의과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대환 씨였으며 뒤늦게 합류한 학생은 의대생 구자록 씨였죠. 그러고 보니 모두 의학과 약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었군요. 대한민국 미래의 건강을 책임질 예비 의사, 예비 약사의 실력이 이 정도라니 든든합니다. 반드시 기도가 폐쇄된 환자한테 처치해야 되는 응급처치입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거나 말을 하지 못하는 환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완전한 기도 폐쇄가 확인되면 119에 먼저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기침을 할 때 소리가 나거나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부분적인 기도 폐쇄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기침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하는 기침은 목에서 하는 마른 기침이 아니라 복부에서 끌어올리는 기침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기도 폐쇄가 확인되면 절대로 물이나 음식물을 주셔서는 안 됩니다. 하임리히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뒤에 처치자가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처치자는 그냥 서는 것이 아닌 환자의 다리 사이에 내 다리 한쪽을 넣어서 앞구비 자세가 되도록 쓰셔야 합니다. 환자의 뒤에 선 다음에는 환자의 명치 끝과 배꼽을 찾아서 그 가운데 부분을 압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압박을 하실 때는 엄지손가락을 넣은 상태에서 주먹을 쥐어 엄지손가락의 끝부분이 압박점을 잡게 해주시고 다른 손은 주먹의 뒷부분을 잡아서 환자의 배를 대각선 위로 당겨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당기는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팔로 옆구리를 완전히 조여서 공기가 압축되게 만든 다음 당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환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에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내용물이 나오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물을 꺼낼 때에는 입 옆부분으로 손가락이 들어가게 해서 훑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는 배를 밀칠 경우 태아를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복부 비만의 경우에는 배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슴 가운데 중앙을 압박점으로 해서 뒤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기도가 폐쇄된 환자가 다시 호흡을 찾았더라도 절대로 음식물이나 물 등을 주셔서는 안 됩니다.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들이 하임리히법을 통해서 인생 역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도 하임리히법 잘 알고 계셨다가 더 좋은 기회를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1세) 미만의 영아가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에 이를 경우 빠른 응급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땅콩, 사탕과 같은 크기가 작고 둥근 형태의 음식을 섭취하거나 장난감, 건전지 등을 삼키는 행위로 인해 기도 폐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응급처치는 하임리히법입니다. 영아의 하임리히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굴에 청색증을 보이거나 쉰 울음소리가 들릴 경우 기도 폐쇄로 판단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왼손으로는 영아의 턱을, 오른손으로는 뒤통수를 감싸면서 천천히 안아 올리며 영아의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엎드려 놓습니다. 이후 손바닥 밑부분으로 양쪽 날개뼈의 가운데를 세게 5회 두드려줍니다. 다음은 턱과 뒤통수를 다시 손으로 감싸 들어 올려 바로 눕혀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 중앙의 바로 아래 흉골 부위에 2개의 손가락을 위치시켜 강하고 빠르게 5회 눌러줍니다.
이때 의자에 앉아서 하면 올바른 자세로 영아의 등과 가슴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물질이 제거되거나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복부 밀어내기와 가슴 압박을 반복합니다. 첫째, 상태 확인 후 119에 신고를 합니다. 둘째, 허벅지 위에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엎드려 놓은 뒤 손바닥 아래쪽으로 양쪽 날개뼈 중앙 부위를 세게 5회 두드립니다. 셋째, 반대쪽 허벅지 위에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눕힌 뒤 젖꼭지를 잇는 선 중앙 바로 아래 2개의 손가락을 위치시켜 가슴 압박을 5회 실시합니다. 넷째, 이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성인의 기도이물 폐쇄는 대부분 음식물 섭취 중에 발생합니다. 이물로 인한 기도 폐쇄 환자에게는 신속한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꼭 필요한 응급처치는 하임리히법입니다. 성인의 하임리히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자가 숨쉬기 힘들어하거나 목을 감싸며 괴로움을 호소할 경우 기도 폐쇄로 판단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 스스로 기침이 가능하다면 기침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이물질을 뱉어낼 수 없다면 환자의 등 뒤에서 주먹 쥔 손을 배에 닿도록 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감싸주고 한쪽 다리는 환자의 다리 사이로, 다른 한쪽 다리는 뒤로 뻗어 균형을 잡습니다. 강하게 힘을 주면서 배를 안쪽으로 누르며 아래에서 위로 당겨줍니다. 이물질이 제거되거나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복부 밀어내기를 반복합니다. 첫째, 상태 확인 후 119에 신고를 합니다. 둘째, 환자 스스로 기침을 유발하도록 합니다. 셋째, 환자의 등 뒤에서 주먹 쥔 손을 배꼽과 명치 중간 정도에 위치하여 배 안쪽을 누르며 아래에서 위로 당겨줍니다. 넷째, 이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무한 반복합니다.